일장 뿡자의 그늘에서 시작된 악몽. 여러분, 만약 유명한 연예인이 추천한 맛집에 갔는데 사장에게 쫓겨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충격적이고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2025년 7월의 무더운 여름날, 여수의 한 백반집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불친절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욕망과 배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도사리고 있었죠. 김민지는 28회 푸드 유튜버였습니다. 구독자 10만 명을 목표로 매일같이 전국의 맛집을 찾아다니며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죠. 키 165cm의 날씬한 몸매를 가진 민지는 특히 먹방 영상에서 보여주는 매혹적인 모습으로 남성 구독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절친이었던 이수진이 민지의 첫사랑 남자친구를 빼앗아간 것이죠. 수진은 겉으로는 민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온갖 더러운 수를 써서 민지의 연인을 유혹했습니다. 그날도 민지는 평소처럼 몸에 달라붙는 화이트 티셔츠와 데님 치마를 입고 촬영에 나섰습니다. 여름 햇살 아래 비치는 그녀의 윤곽은 카메라에 담길 때마다 구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민지는 자신의 매력이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은근히 그런 부분들을 어필하곤 했습니다. 여수에 도착한 민지는 먼저 숙소에서 샤워를 하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 위로 흘러내리는 동안 민지는 내일 촬영할 맛집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죠. 그 중에서도 뿡자가 극찬했다는 백반집이 가장 기대됐습니다. 뿡자는 민지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먹방을 보며 자신도 언젠가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꿈꿨던 민지였죠. 뿡자의 채널 그 맛집에서 여수 1등집으로 소개된 그 백반집은 민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몰랐습니다. 그 백반집 사장 박철수가 뿡자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그곳에 숨겨진 더러운 비밀이 무엇인지 말이죠. 박철수는 50대 중반의 남자로 겉보기에는 평범한 식당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어두운 면이 있었죠. 철수는 젊고 예쁜 여성 고객들을 볼 때마다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혼자 온 여성들에게는 더욱 그랬죠. 뿡자가 자신의 가게를 방문했을 때도 철수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의 가게를 좋게 소개해주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주겠다고 말이죠. 뿡자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철수가 제시한 금액이 상당했고 게다가 실제로 음식 맛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뿡자의 추천을 통해 젊은 여성 고객들이 혼자 자신의 가게를 찾아오길 바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고객들을 상대로 자신만의 변태적인 쾌감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철수가 그동안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괴롭혀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혼자 온 여성 고객들에게는 일부러 트집을 잡아 모욕감을 주고 그들이 당황하고 위축되는 모습을 보며 왜곡된 만족감을 느꼈던 것이죠. 그런 철수에게는 한 명의 공범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조카 박상훈이었죠. 상훈은 20대 후반의 건장한 남자로 삼촌 철수의 비뚤어진 취향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런 상황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상훈은 평소 SNS에서 민지의 영상을 자주 봤고 민지의 몸매와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삼촌의 가게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걸 알게 된 상훈은 그날 일부러 가게에 나타나기로 계획했죠. 민지가 그 백반집을 방문하기로 결정한 순간
이미 철수와 상훈의 덫에 걸려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수는 민지의 유튜브 채널을 미리 확인했고 그녀의 매력적인 외모에 흥미를 느꼈죠. 7월 3일 아침 민지는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백반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녀는 뿡자가 남긴 사인이 걸려있는 그 가게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영상을 만들 생각에 들떠 있었죠. 하지만 민지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철수의 음흉한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민지의 몸매를 훑어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죠. 오늘은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다고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말이에요. 민지는 아직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뿡자가 추천한 맛집에서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을 뿐이죠. 이장 악마의 미소와 첫 번째 덫. 민지가 백반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고소한 생선구이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가게 내부는 생각보다 깔끔했고 벽면에는 각종 연예인들의 사진과 사인이 빼곡히 걸려 있었죠. 그 중에서도 뿡자의 사인이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민지를 보자마자 과도하게 친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음흉한 계산이 숨어 있었죠. 철수는 민지의 몸매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민지가 입은 타이트한 화이트 티셔츠가 그녀의 가슴선을 도드라지게 만드는 모습에 시선이 머물렀죠. 철수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민지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촬영을 위해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뿡자가 추천해서 왔다고 말했죠. 철수는 내심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뿡자에게 매달 주는 500만 원이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으니까요. 민지가 카메라를 꺼내며 촬영을 시작하자 철수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민지 옆으로 다가가며 어깨에 손을 살짝 올렸죠. 민지는 깜짝 놀랐지만 가게 사장의 친근한 제스처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철수의 손이 민지의 어깨에서 등 쪽으로 천천히 내려가는 것을 느낀 민지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계속해서 과도한 스킨십을 시도했죠. 그때 가게 안쪽에서 건장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철수의 조카 박상훈이었죠. 상훈은 키가 180cm에 달하는 큰 체격의 소유자였고 평소 헬스장에서 단련한 근육질 몸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훈은 민지를 보자마자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이미 민지의 유튜브 영상들을 수십 번 봤고 특히 민지가 먹방을 할 때 보여주는 섹시한 모습들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상훈의 목소리에는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고 민지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기뻤지만 동시에 상훈의 시선이 자신의 몸을 훑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민지가 밝게 인사하자 상훈은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체취와 함께 은근한 압박감이 느껴졌죠. 상훈이 민지의 외모를 노골적으로 칭찬하려는 순간 철수가 재빨리 말을 끊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미 민지는 이 삼촌과 조카의 시선과 행동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상훈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일반적인 팬의 그것과는 달랐죠. 민지는 테이블에 앉으며 메뉴를 살펴봤습니다. 철수가 추천한 백반과 서대회 무침을 주문하려고 했지만 철수는 갑자기 혼자서는 안 되고 2인분부터 주문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당황했습니다. 뿡자의 영상에서는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그냥 나갈 수도 없어서 2인분을 주문하겠다고 했죠.
그러자 철수는 가게 특별 서비스가 있다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훈도 덩달아 직접 음식 설명을 해주고 먹는 방법도 알려주겠다며 특히 예쁜 손님들에게는 더 친절하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과 말투가 일반적인 식당 직원들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하지만 이미 카메라를 켜고 촬영을 시작한 상황이어서 쉽게 자리를 뜰 수도 없었죠. 철수는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상훈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될 때라는 신호였죠. 상훈은 민지 옆자리에 앉으며 노골적으로 그녀의 다리와 가슴을 바라봤습니다. 상훈은 갑자기 민지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봤고 여수에서 숙박하는지 밤에 시간이 되면 야경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개인적이고 선을 넘는 질문들에 민지는 완전히 경계심을 갖게 되었죠. 민지는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상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요하게 민지에게 다가가려고 했죠. 상훈은 민지의 허벅지 근처로 손을 뻗으며 친근한 척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그 순간 민지는 완전히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성추행이었거든요. 민지가 몸을 피하려는 순간 철수가 음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서 드세요. 우리 가게 음식은 뜨거울 때 먹어야 제맛이에요. 하지만 철수의 말투에도 묘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빨리 먹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무언가를 당해도 어쩔 수 없다는 뉘앙스였죠. 민지는 이제 진짜 위험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더욱이 이 두 남자는 자신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고 가게 안에는 다른 손님도 없었습니다. 철수와 상훈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의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들처럼 말이죠. 민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3장 침묵 속에 감춰진 진실. 음식이 테이블에 올려지자 민지는 어떻게든 정상적인 촬영을 이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꽃게 된장찌개, 김치, 나물, 물김치, 생선구이, 간장게장까지 상차림은 정말 푸짐했죠. 하지만 민지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철수와 상훈은 민지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계속해서 불편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특히 민지가 숟가락을 입에 가져갈 때마다 상훈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죠. 마치 그녀의 입술과 혀의 움직임을 음란한 상상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촬영을 위해 몇 마디 멘트를 했지만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불편했거든요. 결국 민지는 카메라를 끄고 조용히 식사만 하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철수는 민지 옆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상훈도 반대편에서 민지를 에워쌌습니다. 혼자 먹기 심심하죠? 우리가 같이 있어 드릴게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겉으로는 친절함이 담겨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민지의 어깨에서 등으로 그리고 허리 쪽으로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민지는 몸을 움츠리며 불편함을 표현했지만 철수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지가 당황하고 위축되는 모습을 보며 더욱 흥분하고 있었죠. 상훈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는 민지의 다리 쪽으로 자신의 다리를 밀착시키며 은근한 접촉을 시도했죠. 민지가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훈은 더욱 집요하게 달라붙었습니다. 민지님, 정말 예쁘세요. 특히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더 매력적이에요.
상훈의 말에 민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성희롱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두 남자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철수가 갑자기 민지의 손목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민지의 부드러운 피부를 움켜쥐자 민지는 본능적으로 몸을 떨었죠. 우리 가게 단골이 되시면 특별 대우를 해드릴 수 있어요. 특히 민지님 같은 분에게는 말이에요. 철수의 말에는 명백한 성적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는 이제 완전히 공포에 질렸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몰랐거든요. 그때 갑자기 철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하나만 오는 게 아니거든. 우리 집은. 민지는 깜짝 놀라며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철수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던 것이죠. 사실 철수는 이미 계산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를 완전히 위축시키고 통제하기 위한 수법이었던 거죠. 카메라가 켜지자 철수는 약간 누그러진 말투로 변했지만 여전히 민지를 압박했습니다. 얼른 먹어야 한다며 무한정 있을 수 없다고 했고 예약 손님을 앉혀야 한다고 재촉했죠. 하지만 민지가 주변을 둘러보니 가게에는 웨이팅하는 손님이 전혀 없었습니다. 철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민지를 괴롭히기 위한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민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식사를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었는데 철수는 마치 민지가 몇 시간이나 앉아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이때 민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철수와 상훈의 행동,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그리고 이상한 가게 규칙들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뒤늦게 인터넷에서 봤던 다른 후기들을 떠올렸습니다. 혼자 온 여성 고객들이 이 가게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는 글들이 종종 올라왔었거든요. 하지만 뿡자의 추천을 믿고 그런 후기들을 무시했던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뿡자가 이런 상황을 알고도 이 가게를 추천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철수가 뿡자에게 매달 주는 돈의 대가로 뿡자는 젊은 여성 유튜버들을 이 가게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죠. 민지는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뿡자에 대한 존경심도 이 가게에 대한 기대감도 모두 거짓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철수는 계속해서 민지를 재촉했고 상우는 여전히 민지를 음흉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필사적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수와 상훈의 진짜 계획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민지가 아직 모르는 더 끔찍한 진실들이 서서히 드러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다. 민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철수의 끊임없는 재촉과 상훈의 음흉한 시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계획된 함정이었다는 깨달음이 그녀를 분노로 가득 채웠죠. 민지는 급하게 돈을 테이블에 놓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민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방금 전 경험한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민지는 즉시 숙소로 돌아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방금 촬영한 영상을 확인했죠. 다행히 철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부분부터는 모두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이 영상으로 복수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철수에게는 더 강력한 뒷배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철수의 형 박진수는
여수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업가였습니다. 진수는 여수의 여러 관광지와 식당들을 소유하고 있었고 지역 정치인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죠. 더욱이 진수는 동생 철수의 변태적인 취향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철수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뒤처리를 해주며 보호해주고 있었죠. 진수 역시 젊은 여성들을 농락하는 것을 즐기는 인물이었거든요. 민지가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동안 철수는 형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온 여성 유튜버가 자신들의 행동을 녹화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책을 세워달라고 부탁했죠. 진수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만약 그 영상이 공개되면 자신들의 사업에 타격이 올 수 있었거든요. 진수는 즉시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민지의 신상 정보를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지는 영상 편집을 마치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뿡자가 추천한 여수 맛집의 충격적인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민지는 이 영상이 화제가 되어 자신의 채널이 유명해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영상을 업로드하기 직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뿡자였죠. 뿡자는 철수로부터 연락을 받고 민지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민지님, 저 뿡자입니다. 혹시 오늘 여수 백반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뿡자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민지를 회유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뿡자는 철수와의 거래가 끊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민지는 뿡자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철수와 상훈의 성희롱,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그리고 이상한 가게 규칙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죠. 하지만 뿡자의 반응은 민지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뿡자는 민지가 오해했을 것이라며 철수를 두둔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영상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지님, 아마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철수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혹시 영상 올리시면 안 될까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뿡자의 말을 들은 민지는 완전히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뿡자가 가해자 편을 드는 것이었거든요. 민지는 뿡자도 이 더러운 거래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죠. 뿡자님, 정말 실망이에요. 당신도 그들과 한패였군요. 민지가 차갑게 말하자 뿡자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민지의 마음은 돌아서 버렸죠. 민지는 전화를 끊고 즉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지 몇 시간 만에 엄청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조회수는 급속도로 올라갔고 댓글들도 폭주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철수와 상훈의 행동을 규탄했고 뿡자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민지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먼저 변호사를 통해 민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동시에 진수는 인터넷 여론 조작 업체에 의뢰해 민지를 비난하는 댓글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유명해지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식의 댓글들이 쏟아졌죠. 더욱이 진수는 지역 언론사들에도 압력을 넣어 민지에게 불리한 기사들을 쏟아내게 했습니다. 민지는 순식간에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다시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 되었죠. 민지는 이런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부당한 대우를 폭로한 것뿐인데 마치 자신이 죄인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철수의 가게에 대한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을 찾아냈고 철수와 뿡자의 금전 거래에 대한 단서들도 발견했죠.
또한 민지는 상훈의 SNS를 조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상훈이 다른 여성 고객들의 사진을 몰래 찍어서 음란한 댓글과 함께 올린 게시물들을 찾아낸 것이죠. 민지는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두 번째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체계적인 고발이 될 것이었죠. 하지만 진수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민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민지를 협박할 수 있는 약점들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이제 민지와 철수일가 사이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죠. 민지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적과 맞서고 있는지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심은 더욱 강해져만 갔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찾아올게요.